저는 몇 년간 피 같은 돈을 까먹는 투자 패턴을 반복했어요.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합치면 1, 2천만 원 이상은 깨진 것 같습니다. 무슨 패턴이냐면, 자, 먼저 폭등장이 옵니다.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럼 슬슬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섣불리 들어가진 않습니다. 전 신중하니까요. 고민 끝에 투자를 하기로 해요. 나름 괜찮고 안정적인 ETF나 종목을 고르고 매수해요. 잡주는 안 삽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니까요. 몰빵도 절대 안 해요. 나름 책도 읽고 유튜브로 공부도 했거든요. 적립식으로 1년에서 2년간 천천히 나눠 삽니다. 거기에 저는 워렌 버핏 팬이니까 워렌 버핏처럼 현금 비중도 한 20% 정도 남겨놔요. 그럼 자산 80%에 현금 20%, 황금 비율 계좌가 완성됩니다. 결과는 손실 보고 때려칩니다. 이걸 진짜 몇 번 반복했어요. 아니 분명 1,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 사고 버핏처럼 현금 비중도 남겨놨는데 난 무지성 단타나 몰빵러도 아닌데 왜 저는 항상 두드려 맞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시간. 제 인내심만큼 투자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가 빠졌던 함정은 이거예요. 폭등장에서 계좌를 너무 빨리 완성하려고 한 거. 나눠 산다 하더라도 1, 2년 안에 너무 급하게 매수해버린 거죠. 1, 2년이 아니라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기본인데 말이에요. 시간이 짧으면 딱 이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폭등장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면 현금 20%, 200 남기고 800으로 이제 주식을 나눠 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800을 1, 2년 안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뭐 매달 사든 구간을 나눠서 사든 3, 40만 원씩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2년이면 800만 원을 다 써버리게 되잖아요. 겉보기엔 워렌 버핏 같죠? 자산 80, 현금 20.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곧 폭등이 끝나고 조정이나 폭락이 오기 시작해요. 이건 무조건 오더라고요. 왜냐면 폭등장에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사는 순간 얼마 안 가서 무조건 조정이나 폭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괜찮아요. 나눠 샀으니까. 현금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쭈르륵 내려갑니다. 오케이. 싸게 살 기회다. 그때 현금 20%로 더 매수합니다. 매수. 또 떨어지네? 오케이. 또 매수. 근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평균 단가가 너무 높거든요. 지야. 폭등장에서 사모은 주식이니까 비쌀 때만 사게 되잖아요. 아무리 싸게 사도 고작 현금 20%로 80%를 차지하는 주식 평단을 낮춰야 되니까 도무지 낮아지지가 않아요. 800만 원이 고점에 물렸는데 200만 원 넣는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죠. 결국 뭐가 남냐면 애매하게 비싼 계좌만 남습니다. 그럼 이제 조정이나 폭락이 끝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남들이 돈 벌기 시작할 때 나는 아직도 손실 구간이에요. 더 살 수도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현금이 없을 때 남들이 돈 버는 거 웬만한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아주 배가 아프다 못해 내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죠. 그리고 때려치고 관심 끕니다. 그러다 다시 폭등장이 오면 또 흔들리죠. 이게 정확히 저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투자 고수들은 저랑 정확하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폭락할수록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산 80대 현금 20이어도 급하게 자산을 모으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가니까 자산이 대부분 낮은 단가에 만들어져 있게 되죠. 워렌 버핏의 계좌도 보면 50년 이상에 걸쳐서 만들어진 계좌잖아요. 알면 알수록 투자 고수들이 저보다 돈이 많아서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존버하면 되잖아 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 우량 자산이니까 어차피 계속 있으면 회복하겠지. 근데 비싼 가격으로 샀다가 폭락을 때려 맞은 계좌는 도무지 언제 회복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짧게는 2, 3년도 걸리지만 길면 10년 동안도 회복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존버해도 몇 년 동안 계좌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안돼 물지 마 물지 마. 심심할 때 물지 않으세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런 폭락장이나 가격이 쌀 때 투자를 시작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언제가 싼지도 잘 모르지만 폭락장은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용기 있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쌀 때는 제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폭등장에서 투자를 할 때야 나는 이제 평생 투자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폭락을 한 대 제대로 두드려 맞고 시장에서 아웃되면 거짓말처럼 투자 관련한 모든 것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계좌도 잘 안 보게 되고요. 거기에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다 보니까 폭등처럼 큰 뉴스가 터져서 일상에 스며들지 않고서야 투자를 아예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결론은 이거예요. 계좌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아주 천천히 완성해 가야 한다. 뻔한 말이지만 급하면 급할수록 피보는 게 투자의 세계잖아요. 진짜 폭등장에선 지금 안 사면 저기까지 올라가 버릴 것 같아서 진짜 미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사서 최종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행동이 내가 투자를 시작한 그때의 폭등장은 그냥 미련 없이 보내주자였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돈 번다는 뉴스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말고 내 계좌는 적어도 한 10년 걸쳐서 완성된다는 마음으로 아주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매달 일정 금액을 산다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10만 원, 15만 원 정도씩만 모으자. 그럼 7,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폭락이 온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담는 수준만 매수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고수들의 발자취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천천히 해야 조정 또는 폭락장에서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폭등장에서 빨리 모으면 초반에 돈이 벌리긴 해요. 폭등장도 길게는 한 2, 3년씩 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폭등장도 저점 기준에서 4배, 5배, 10배지 그냥 고점에서 모으기 시작하면 수익률은 많아야 한 3, 40% 정도더라고요. 그럼 억 단위를 투자하지 않으면 많아야 수천만 원이죠. 많은 돈이긴 해도 그 돈을 현금화 하더라도 솔직히 인생 안 바뀌잖아요. 사실 막 레버리지 땡겨서 1, 2억 정도 생겨도 인생이 크게 바뀌진 않죠. 저는 오히려 그런 수익이 다시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한 자신감만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갈망합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2, 30년 굴린 계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리의 마법을 꽉꽉 채운 계좌요. 그 시작은 5년에서 10년간 천천히 모아온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폭등장에서 몇 퍼센트 먹느냐 이건 아예 옵션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계좌를 그냥 천천히 만들 수 있는 마음만 먹으려고요. 물론 남들이 돈 벌면 흔들릴 때는 있겠죠. 저는 지금 3년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전체 자산에서 한 40에서 45%가 현금입니다. 나름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솔직히 너무 빨리 모은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어요. 이번에 비트코인 폭락장을 겪어보니까 새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됐는데. 워렌 버핏, 피터 린치와 같은 대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모두가 대박친 게 아닌 몇 가지 종목이 대박을 쳐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들은 항상 폭등장이 아닌 폭락장이나 관심을 못 받을 때 샀고 아주 오랜 시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폭등장은 더더욱 투자를 하라는 의미의 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도 이제 관심 가져봐. 대신 돈은 다음부터 벌어. 이런 의미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그 지긋지긋한 패턴을 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벌고 절약하고 그 돈으로 더더욱 천천히 일부만 투자하면서 이 지겨운 반복을 몇십 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버핏이 말하는 잃지 않는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